김대우 선생님입니다. 이번에 풀어볼 문제는 2022학년도 서울대학교 서울대 구술 문제입니다. 인문, 자연 공통으로 출제된 문항이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y = 2분의 1x 모양의 그릇에 두께가 폭인 기둥에 물이 채워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의 이 높이는 3분의 2 지점에 있고요. 요 높이는 이게 2분의 3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이 차 있는데 기둥 모양이에요. 기둥의 부피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기둥의 부피는 면적에다가 두께만 구해주면 되는데 이게 1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면적이 부피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적만 구하면 부피를 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모양 영역 그래프와 2분의 3 사이가 여기 물이 차 있다. 이런 표현이고요. 두께는 고려하지 않고 수면의 높이는 이 3분의 2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그릇을 기울여서 그릇을 기울이면 수면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보니까 바닥면과 평행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릇에 물 담아 넣고 기울이면 물의 수면은 바닥이랑 평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되고요. 원래 알았어도 되고 뭐 이 그림을 보고라도 알아내셔야 됩니다. 이때 계속 기울이다 보면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없어지면 HT가 0이다. 언제 HT가 0이 되는지 구해라 이런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t만큼 이제 기울이는데 우리가 이 면적을 구하고 싶더라도 우리는 회전시킨 것을 구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축을 y = 2분의 x 제곱이 반듯하게 그리려면 축을 x축 y축을 이렇게 그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면을 이렇게 연장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 각도가 t면 여기 각도가 t일 거고요. 여기 90도고 여기 90도고 요거 x라 그러면 여기 각도 x니까 여기도 t가 되겠죠. 그래서 y축이랑 이루는 각도가 곧 새로운 축 이렇게 해서 요렇게 돼서 수면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여기 요렇게 t가 돼서 요 수면을 만드는 선의 기울기를 구성하는 각도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t라고 해놓으면 탄젠트 t가 기울기가 되겠죠. 이런 상황인 걸 인지하고요. 그러면 t1부터 2파이 사이일 때 ht가 0이라는 소리는 처음으로 다 쏟아지고 이미 다 쏟아졌으니까 각도를 아무리 기울여도 다 쏟아져 있겠죠. 그래서 처음으로 다 쏟아지는 각도를 구하라고 하는 건데 그게 언젠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추정해 내셔야 되겠죠. 문제를 이해했으면 그게 언제냐 싶습니다. 그릇이 있는데 바닥면과 수면은 평행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울여 볼게요. 이렇게 그어서 여기서 접선을 그었더니 여기서 이제 그었더니 조금만 더 작게 그리면 당연하지만 조금만 더 작게 보면 물이 이렇게 있겠죠. 이걸 조금 더 기울여서 이렇게 됐더니 제로가 되는데 그럼 여기 그릇의 끝에서 접선이 뭐가 되는 거예요? X축이 접선이 돼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얘가 이거를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 보세요. 요 점에서 이렇게 그어서 이 각도가 있으면 이 각도만큼을 다 돌리면 여기서 이 접선이 바로 X축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냥 이 각도 구하면 되는구나. 그럼 얘 접선의 기울기가 얘 미분하면 y 프라임은 x죠. 근데 루트 3이 되니까 기울기가 루트 3이거든요. 그러면 뭐가 되죠? 요 각도는 탄젠트 t라 그러면 탄젠트 t는 루트 3이 되니까 탄젠트 t는 루트 3이 되니까 몇 도죠? 3분의 파이일 때가 되겠죠. 그래서 1번 답은 3분의 파이일 때가 됩니다. 2번으로 죄송해요. 2번으로 죄송해요. 다른 문제요.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은 그릇에 담긴 물의 양이 기울기 전과 같을 필요 조건이 0도부터다. 안 기울이면 원래 들어있던 물이겠죠. 좀 탐구해볼게요. 조금만 기울이면 원래 있던 물이 이렇게 모양만 바뀌겠죠. 그래서 조금 더 기울이면 어떨 때가 있냐면 물이 딱 요 끝점 그릇의 끝에 딱 걸릴 때가 있겠죠. 이거보다 더 기울이면 이제 그러면 이거보다 부피가 쏟아졌겠죠. 쏟아지기 직전까지를 구해라 라는 문제죠. 쏟아지기 직전의 각도가 얼마냐 이렇게 묻는데 중요한 사실은 처음이랑 중간이랑 쏟아지기 직전까지는 다 들어있는 물의 양이 같다는 거죠. 왜? 한 번도 쏟아진 적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풀면 되느냐? 처음에 여기 들어있는 물의 부피를 구해서요. 요 쏟아지기 직전 바로 요 점이 딱 걸릴 때의 부피를 구해서 둘이 같다고 놓으면 그 지점이 언젠지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오셔서 그럼 쏟아지기 전에 면적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이렇게 지우고 여기 보시면 요 부피를 구해야 되는데 어차피 두께는 1이니까 요 부피 구하시면 되거든요. 요렇게 끊으시면 요렇게 수선 내리시고 얘가 3분의 2일 때죠. 3분의 2일 때 하시면 x제곱이 3분의 4일 때니까 x는 루트 3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니까 루트 3분의 2까지니까 요 면적은 어떻게 구하시면 됩니까? 인테그랄 0에서
루트 3분의 2까지 3분의 2 빼기 2분의 1 x제곱 dx를 해서 2배를 해주시면 요 부피가 나옵니다. 이 직선에서 이 그래프 빼가지고 적분해 주시면 되겠죠. 뭐 이거는 어려운 계산은 아니니까 누구나 하실 수가 있겠죠. 계산해 볼까요? 0에서 루트 3분의 2에 2배에 3분의 2 빼기 2분의 1 x제곱 dx 계산하시면 3분의 2 x 빼기 3분의 1 내려면 6분의 1 x 3승 그 다음에 0에서 루트 3분의 2에 2배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27분의 16 루트 3이 나옵니다. 뭐 이건 계산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뭘 고려하셔야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울어지기 직전이죠. 그럼 그때는 자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로 넓이나 부피를 못 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아까 여기 축을 이런 식으로 그렸죠. 그럼 이런 식으로 그려지잖아요. 그러면 축을 축을이란 말을 계속해서 미안해요. 축을 이렇게 그려놓고요. 이렇게 y꼴 오늘따라 잘 안 그려지네 그림이. y꼴 2분의 1 x 제곱이라고 한다면 끝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지나가게 되죠. 이 끝점은 아까 이렇게 끄시면 알겠죠. 이 끝점은 문제에 나와 있듯이 얼마입니까? 루트 3, 2분의 3 이거 여기서 요 점 모르니까요 a, 2분의 1 a 제곱이라고 할게요. 요렇게 꺼서 요 넓이가 이게 나와야 되죠. 그때 a 값을 구하면 뭐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넓이를 구하셔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 뒷문제에서도 계속 이 넓이를 구하게 하거든요. 그럼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 쉬워요. 조금만 이거 계산을 진짜 무식하게 직선의 방정식을 얘 두 점 갖고 기울기 구해서 x 빼기 a에 2분의 1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하면 좀 오래 걸리니까 얘랑 연립한 방정식은요 어떻게 되죠? 2차식이 여기서 이게 직선이고 이걸 빼면 최고차의 계수가 2분의 1이고요. 2분의 1 얘가 빼기 2분의 1일 거고 x 빼기 a x 빼기 루트 3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이 직선에서 이 그래프 빼면 직선은 1차식이고 여기서 2분의 1 x 제곱을 뺄 거니까 2차식의 최고차는 이거니까. 그럼 이 넓이를 표현한 게 이렇게 돼요. 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해요? a부터 루트 3까지 적분하면 되죠. 이렇게 적분하면 되죠. 그래서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서 이렇게 적분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래서 사실 절대치 쳐주면 확실하겠죠. 음수가 여기서 여기 빠지면 음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양수를 만들어 주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보통 이제 여러분들 공식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밑에 문제까지 다 계속 이걸 하니까 뭘 할 거냐면 별로 대단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해서 여기 알파랑 베타랑 여기 얘가 y꼴 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다라고 하면 이 넓이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이거 이 직선에서 이거 뺐다는 방정식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a 절대치에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뭐 이렇게 써서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dx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넓이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x 빼기 알파를 t로 치환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알파는 0이고요. 베타 집어넣으면 베타 빼기 알파가 되고 a는 앞으로 나가고 양수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는 t고 그 다음 여기는 t 빼기 베타 빼기 알파 되거든요. 됐나요? 그러면 절대치 a의 t 제곱은 2분의 1 t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t 제곱은 3분의 1 t 3승이 되고요. 빼기 2분의 1 베타 빼기 알파의 t 제곱이 돼서 0에서 베타 빼기 알파가 되고요. 그래서 넓이가 3분의 1의 베타 빼기 알파의 3승에다가 2분의 1의 베타 빼기 알파의 이제 제곱돼서 이게 음수잖아요. 3분의 1이랑 2분의 1 음수 나오니까 절대치 쳐줘야겠죠. 절대치 쳐주면 a도 양수로 만들고 3분의 1에서 6분의 1가 되겠죠. 그 다음 베타 빼기 알파의 3승이 돼서요. 이게 공식으로 그냥 외울게요. 2차식에 직선 지나가는데 이 근 두 개를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요 밑에 이 넓이는 6분의 a는 2차항의 계수 최고차항의 절대치 값이고요. 두 근의 차이의 3승. 이게 3승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넓이 구하는 공식이에요. 이걸 미리 만들어 놓은 이유는 이 계산을 밑에서 계속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 정석 같은 데 보면 유도도 돼 있는데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알면 좀 편하죠. 그리고 아니면 제가 한 것처럼 저렇게 치환해서 적분을 하셔야 좀 편한데, 아니면 이동했다고 생각하셔도 좋거든요. 공식 알아도 좋고 몰라도 좋아요. 문과생은 치환적분 모를 텐데, 일단은 안 되시는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직선의 방정식 써가지고 둘이 빼고 적분해야 돼요. 그 결과는 똑같아요. 예를 들어 여기서 푼다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기울기가 a 빼기 루트 3 2분의 1 a 제곱 빼기 2분의 3에 x 빼기 루트 3 더하기 2분의 3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2분의 1 x 제곱 해가지고 인테그랄 해서 뭐 a부터 루트 3까지 dx 이렇게 하면 넓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하면 오래 걸리겠죠. 뭐 어떻게 하든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요 넓이는 이제 우리가 공식 만들어 놨으니까 빨리 할 수 있겠죠. 최고차는 6분의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니까 절대치하고 두근이 루트 3이랑 a니까 3승. 얘가 뭔 거예요? 27분의 16 루트 3 이러면 그때 a 값이 얼마인지를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 3 빼기 a의 3승에 넘어가시고 이게 12분의 1이죠. 그래서 16 곱하기 12 곱하기 루트 3의 27이고요. 그럼 약분할 거 약분하면 3 약분하면 여기 4고 여기는 9죠. 그러면 얘를 루트 3 하나 약분하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게 위에가 4의 3승으로 쓸 수 있고요. 얘를 루트 3의 4승으로 보면 약분하면 루트 3의 3승이잖아요. 왜 여기 3승이 있으니까. 그래서 루트 3 빼기 a를 루트 3분의 4로 이렇게 하시면 3분의 4 루트 3이 되고요. 따라서 a는 여기 1이니까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 됩니다. 그래서 음수로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a 값을 지금 제가 한 것처럼 구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요점이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뭐 이렇게 구할 수 있겠고요. 여기는 2분의 1에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기울기는 뭐 편하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요점을 지나면서 요점 지나니까요. 루트 3 빼기 더하기 3분의 루트 3 그다음에 2분의 1에 9분의 3 빼기 2분의 3 이렇게 계산하시면 기울기가 나올 텐데 이 값이 루트 3분의 1이라서 이 각도는 30도가 됩니다. 그래서 6분의 파일 때가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6분의 파일 때는 아직 넘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3번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에서 ht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세요. 2분의 파인 t가 얘를 만족할 때 t2를 구하세요. 이렇게 되십니다. ht가 그러면 머릿속에 어떻게 이제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처음에 따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 따르기 시작하면 물이 어디까지? 0부터 t가 6분의 파이까지는 안 쏟아져요. 안 쏟아져. 그리고 6분의 파이부터 아까 3분의 파이까지는 어떻게 돼요? 쏟아지기 시작하죠. 이건 쏟아진 거. 요 3분의 파이 넘으면 뭐 0이죠. 2분의 파이까지는. 이런 식으로 세 구간으로 크게 구분이 될 것 같고요. 그럼 일단 안 쏟아졌을 때부터 구해 보셔야겠죠. 그럼 안 쏟아졌을 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뭘 아냐면 아까 똑같이 이렇게 그리면 참 그림 못 그립니다. 안 쏟아졌을 때는 이제 이렇게 그려놓으면 안 쏟아졌을 때는 뭘 알고 있냐면 이제 아까는 끝점이었지만 안 쏟아졌을 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얘 넓이가 꽉 차 있을 때 넓이랑 똑같은 거 아까 구했었죠. 답이 뭐였었냐면 그 얼마였더라? 열심히 계산해서 구했던 이게 27분의 16 루트 3이어야 되죠. 그렇게 되게 이렇게 들어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되게 들어 있을 때 이제 유지가 되니까 요즘은 모르잖아. 그래서 알파 요즘에 x 좌표를 베타 알파라고 쓰면 y 좌표는 2분의 알파 제곱 2분의 베타 제곱이죠. 그러면 아까 이미 공식을 구해놨으니까 6분의 2분의 1의 절대치에 베타 빼기 알파의 3승이 뭐가 나오는 거예요? 27분의 16 루트 3이 나오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베타 빼기 알파의 3승은 이미 이 계산 여기 넘겨서 해봤죠. 여기가 뭐가 나와? 루트 3분의 4가 나왔죠. 됐나요? 아니지. 요거 3승 약분해서 루트 3분의 4가 나오죠. 그래서
베타 빼기 알파가 루트 3분의 4라는 거를 이제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를 높이를 식으로 써야 되잖아. 높이를 식으로 써야 되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쓸 거냐면 얘를 뭐 알파 콤마 2분의 1 알파 제곱이라고 잡으면 요즘은 뭐가 되냐면 알파 더하기 요 값을 구했으니까 루트 3분의 4 그 다음에 2분의 1에 알파 더하기 루트 3분의 4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요렇게 됐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건 높이거든요. 수면의 높이니까 아, 어떻게 되면 얘가 이렇게 기울어졌고요. 이렇게 있으면 수면의 높이는 어떻게 되냐면 얘랑 바닥면이랑 평행한 거니까 요거 구해야 되죠. 요거. 그럼 얘랑 평행하죠. 그럼 요거 이 그래프로 가져오면 어떻게 풀면 되겠어요? 이 그래프로 가져오면 얘랑 평행하면서 얘랑 평행하면서 평행하지 않네. 평행하면서 접선을 그린 다음에 요렇게 해서 요 길이 구하시면 이게 h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 두 점의 좌표가 알파, 2분의 알파 제곱이랑 알파 더하기 루트 3분의 4, 2분의 1에 알파 더하기 루트 3분의 4의 제곱 이렇게 두 점이 있으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써보면 y는 기울기 알파 더하기 루트 3분의 4 빼기 알파에 2분의 1에 알파 더하기 루트 3분의 4의 제곱 빼기 2분의 1 알파 제곱 x 빼기 알파 더하기 2분의 1 알파 제곱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요 직선의 방정식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요 점은 모르겠지만 얘 접선의 기울기는 얘랑 같으니까 기울기는 얘를 가지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해서 2분의 알파 제곱 지우고 약분을 하시면 이 식이 간단하게 하면 알파 더하기 루트 3분의 2에 x 빼기 알파 더하기 2분의 1 알파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뭘 또 아냐면 얘랑 기울기 아니까 접선의 기울기니까 y 이꼴 2분의 1 x 제곱 미분해서 y 프라임은 2x인데 얘 기울기가 얘가 나와야 되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얘가 기울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x가 없지. 그래서 이 접점의 좌표가 알파 더하기 루트 3분의 2고 뭐 곡선에 있으니까 알파 더하기 루트 3분의 2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제 높이는 어떻게 구해요? 직선의 방정식이 있고 점에 잡혀 있으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넘기시면 요 직선의 방정식과 요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됩니다. 뭐 더럽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문제인가 봐요.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시면 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뭐 어차피 HT고 T가 탄젠트를 의미하기 때문에 탄젠트로 표시를 하셔야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쓰면 되면 탄젠트 T 이꼴 이제 알파 더하기 루트 3분의 2라고 생각을 하시고 식을 다시 쓰게 되고요. 그러면 y는 탄젠트 t의 x 빼기 알파인데 알파는 탄젠트 t 빼기 루트 3분의 2죠. 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1에 알파 제곱인데 탄젠트 t 빼기 루트 3분의 2의 제곱 이렇게 쓰면 탄젠트 t로 표현한 거잖아요. 요 직선의 방정식과 요 점의 좌표는 다시 탄젠트 t죠. t, 2분의 1의 탄젠트 t의 제곱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얘와 얘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ht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 넘어가시면 얘만 넘어가시면 되고 얘 뒷부분은 다 상수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뚝 탄젠트 제곱 t 더하기 1에 이거 정리는 하세요. 탄젠트 t 더하기 2분의 1에 탄젠트 t 빼기 루트 3분의 2의 제곱 빼기 2분의 1 탄젠트 제곱 t 이렇게 되는데 이거 정리하시면 되게 복잡하지만 정리하시면 3분의 2 코사인 t가 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계산하지만 이렇게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 넘어가는 거죠.
이제 넘어가서 쏟아진 거예요. 물이 넘쳤을 때 6분의 8보다 클 때는 이미 쏟아졌기 때문에 그래프는 이렇게 되고요. 이미 쏟아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끝점을 지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끝점을 지나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리고 기울기는 t가 되겠죠. 그럼 얘를 세워서 그리면 이렇게 될 거고 끝점을 지나고 있고 여기가 t인 겁니다. 여기 끝점은 아시다시피 루트 3,2분의 3이고요. 그럼 직선의 방정식은 y는 탄젠트 t에 x 빼기 루트 3 더하기 2분의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이 점의 좌표는 탄젠트 t, 탄젠트 제곱 t. 아까 똑같잖아. 그럼 얘와 얘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ht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럼 똑같이 탄젠트 제곱 t 더하기 1에 탄젠트 t 빼기 루트 3 더하기 2분의 3에 빼기 2분의 1에 탄젠트 제곱 t 이런 식으로 돼서요. 이거 약분해서 정리하면 2분의 1에 탄젠트 t 빼기 루트 3의 완전 제곱에 코사인 t 이렇게 됩니다. 뺏겨놨다가 계산해 보세요. 이거 계산하고 있을 시간은 없으니까요. 죄송해요.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0도부터 이제 t가 6분의 파이까지, 6분의 파이부터 t가 3분의 파이까지, 그다음에 3분의 파이부터 t가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나눠질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 얘가 코사인 3분의 2의 코사인 t가 나오고 3분의 파이까지는 위에 적었던 거 2분의 1의 탄젠트 t 빼기 루트 3의 제곱의 코사인 t가 가장 간단한 형태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0 이렇게 세 개로 구분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보시면 마지막 문제가 2분의 7 루트 7이거든요. 2분의 7 루트 7인데 코사인 t2가 2분의 루트 7, 얘는 이 각도는 코사인 3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코사인 6분의 파이보다는 작은 값이죠. 7분의 2 루트 7이. 그 정도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케이스가 두 번째 케이스가 되겠고요. 두 번째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요 녀석이 될 것 같고, 그럼 높이를 구하는 방법은 지금 코사인을 알려줬잖아요. 코사인 어떻게 하면 t2라고 한다면 코사인이니까 2루트 7분의 이제 7이라고 하면 이제 요 길이는 뭔가요? 4, 7, 28, 77. 7분의 뭐 한 거야? 내가 진짜 정신 나갔나 봐요. 분모 문제를 거꾸로 써가지고. 삼각함수는 하나 가르쳐주면 다 가르쳐준 거예요. 7분의 이제 2 루트 7이니까 7째 49 빼기 47 28 하시면 얼마? 21이죠. 루트 21이죠. 이렇게 되니까 코사인 사인 탄젠트 다 아니까 여기 탄젠트 값 집어넣고 여기 코사인 값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28분의 3 루트 7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서울대 2022년 풀이 방법이었습니다. 계산은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